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이른바 5천만 원 셀프 후원은 위법이라는 중앙선관위 판단에 따라 사퇴했습니다. 김 원장의 낙마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드루킹이 초청 강연을 내세워 유명 정치인들과 인맥을 쌓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를 대표했던 원로 배우 최윤희 씨가 9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셀프 후원은 위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저녁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의원 모임에 자신의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 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2주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자 금감원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김 원장은 취임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금감원을 성토했고 약탈적 대출을 일삼는다며 은행의 영업 행태를 거침없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실세 정치인 출신으로 적지 않은 기대를 모았으나 역대 최단명 금감원장이라는 오명만 남기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현안뿐 아니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 중장기 과제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전임 최형식 원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수장이 낙마하면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당분간 유광열 수석 부원장이 원장을 대행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차기 원장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CBS 뉴스 조건호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임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낙마를 막지 못해 인사 실패의 부담을 고스란히 문 대통령이 떠안게 됐습니다. 강혜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 직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임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증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일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조국 민정수석이 김 전 원장의 피감기관 해외 출장 의혹을 다시 확인했는데 여전히 적법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급기야 19대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피감기관 해외 출장 사례를 수집해 공개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잡은 부분은 임기 말에 남은 정치 자금을 더미래 연구소에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선관위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의 위법 사항이라도 발견되면 사임하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김 전 원장의 낙마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민심의 풍향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줬습니다. 정권 초기의 인사 실패는 처음이라는 이유로 변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1년을 다가오는 시점에서 실세로 통했던 개혁 성향의 전직 의원의 낙마는 문 대통령에게나 청와대 참모진에게 뼈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CBS 뉴스 강혜인입니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드루킹은 초청 강연을 미끼로 유명 정치인들과 과시형 인맥을 쌓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집요하게 인사청탁을 한 것은 그의 허황된 예언을 믿는 추종자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댓글 여론조사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이 함께 사진을 찍은 사람은 하나같이 야권에서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드루킹은 파워블로거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인들에게 초청 강연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지난 2014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서울의 한 대학에서 강연회를 가졌고 올 1월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러 강연회를 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 관계자입니다. 강연회 있다고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 경고모더라고요. 자신이 인사청탁한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도 초청 강연을 부탁했는데 이는 모두 자신의 인맥을 추종자들에게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드루킹은 일본 침몰 등 허황된 예언을 하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추종자를 현혹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드루킹이 만든 모임의 회원입니다. 침몰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까운 우리나라든지 이제 여기에도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일부 추종자들의 불만이 나오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김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드루킹은 청와대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살을 돌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댓글 여론 조작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이어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김명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루킹 민주당 당원이죠. 이 김모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기사 링크 3,100여 개를 텔레그램으로 보냈고 그런데 김경수 의원은 읽지 않았다. 이게 지금까지 확인된 경찰 수사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김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메시지가 지난달 18일 동안 모두 115개인데요. 그러면은 하루에 5개에서 7개 그 정도를 보냈다는 거네요. 네, 이 메시지에 담긴 기사 링크가 3,190개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김 의원이 이를 읽지 않았다면 김 의원은 연관성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경찰은 드루킹 김 씨가 텔레그램 비밀 채팅으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김 씨는 김 의원에게 비밀 메시지가 아닌 일반 메시지도 보냈는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 행사 사진 정도일 뿐 기사 링크는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어떤 반응이 없었나요? 한두 차례 정도 고맙다는 식의 의례적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김 의원이 댓글 공작의 배후라던가 또는 최소한 연루돼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무게를 싣기는 아직 일러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이전에도 김 의원에게 비밀 메시지 등을 보냈는지 보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을 추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김경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해명에 나섰죠. 드루킹 그리고 그가 운영하던 경공모라는 그 카페가 있는데 여기 회원들을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두 번째 기자회견이었죠. 네. 김 의원이 밝힌 첫 대면 시점이 2016년 중반인데 이게 바로 경찰이 확보한 텔레그램 일반 메시지에서 드루킹 김 씨가 처음 메시지를 보낸 때이기도 합니다. 네.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후보를 추천했다. 이 사실은 김 의원도 확인해줬죠? 네, 김 의원은 청와대에 직접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요. 부적합 결론이 나자 이때부터 드루킹이 돌변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김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위협, 반위협적인 발언들을 해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번 매크로 댓글 공작의 범행 동기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걸까요? 어떻습니까? 김경수 의원은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김 의원 보좌관이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아직까지 범행 동기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등은 확인된 게 없고 수사를 집중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이 조만간 정식 수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어제 대기 발령된 조 전무는 아직까지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대한항공 측은 어제 오후 조 전무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긴급 임원진 회의를 연 대한항공 측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노조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조 전무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대기 발령으로 급한 불을 먼저 끈 셈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세계노조는 조전무가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을 경우 광고대행사 사건 외에 제기된 갑질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논란 직후 해외로 휴가를 떠났다 지난 15일 귀국한 조전무는 어제 출근하지 않고 변호인단과 함께 경찰 조사를 대비했습니다. 조전무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궁금해하신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전무를 내사 중인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는 한편 광고대행사 직원 외에 대한항공 전반으로 갑질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최고의 여배우로 이름을 떨치고 북한에 납치됐다 망명하는 등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배우 최은희 씨가 92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줬어. 사랑 아저씨가? 응. 오키야, 너 이 꽃 얘기 아무 보고도 하지 마. 김지미, 엄앵란과 함께 1950, 60년대 원조 트로이카로 불렸던 배우 최은희. 1953년 영화에 출연하면서 만난 신상옥 감독과 결혼해 부부가 함께 한국 영화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꿈, 춘희, 성춘향,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 1976년까지 총 130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은막의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신 감독과 이혼한 최 씨는 1978년 1월 홀로 홍콩에 갔다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고 신 감독도 그해 7월 납북돼 83년 북한에서 재회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북한에서 모두 17편의 영화를 찍었고 최 씨는 북한에서 만든 영화 소금으로 85년도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86년 3월 오스트리아 빈 방문 중 미국 대사관에 진입해 극적으로 망명에 성공한 부부는 10년 넘는 망명 생활을 하다가 99년도 영구 귀국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뮤지컬을 제작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던 최은희 씨는 2006년 남편 신 감독을 떠나보낸 뒤에 건강이 악화됐고 어제 병원에서 신장투석을 받던 중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자서전에서 분당국의 여배우로서 조국의 비극에 희생되는 경험을 했지만 배우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연기를 통해 인생이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회고했습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KT 임원들의 불법 정치원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오전 황창규 KT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합니다. 황 회장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90여 명에 대해서 법인 자금으로 4억 3천여만 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서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뇌병변 장애 아동에게 가해진 폭행을 은폐 축소하는 데 가담한 교사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승진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공을 세웠다는 것인데 그것도 해당 교사들이 자청해서 가산점을 받아냈습니다. 강원 CBS 진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철원의 모 초등학교의 장애아동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은폐와 축소, 협박, 공문서 위조 등을 한 교장 등 6명의 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학교폭력 문제는 무더기 승진 가산점이 확인되면서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중징계를 받은 교사 1명과 경징계를 받은 교사 2명이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을 받은 것, 강원도교육청이 부실감사로 결과가 늦게 나오는 틈을 타 해당 교사 3명은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을 스스로 신청했고 당시 교장이 이를 승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감사에서 이들 3명은 중징계를 받은 교장과 교감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들이 수월하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 가산점을 취소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그 학교의 해당 교원에 대해서는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공적을 재검토하여 공정하게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행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예방과 해결보다는 승진 가산점에만 눈먼 교사들의 만행에 대해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진유정입니다.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현장 교사들을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대학 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입니다. 특별위에서 공론화 범위를 선정하면 공론화위에서 의제를 선정한 뒤 권역별 토론회와 TV토론, 온라인 의견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후 국민 참여형 공론 절차를 거쳐 방안을 결정하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내용 마련은 특별위에서, 의견 수렴 절차는 공론화위에서 맡게 됩니다. 특별위가 사실상 대입제도 개편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인적 구성에 있어 현장 교사가 빠져 있습니다. 정교조 송재혁 대변인입니다. 현장 교사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은 이번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할 때도 철저하게 배제를 했죠. 앞으로 대입제도가 과연 성공적으로 개편이 될 수 있을지 지극히 회의감이 들고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따라 정교조는 특별위에 현장 교사가 적어도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내일과 모레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초점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준비하려고 한다며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시리아에 화학무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결정은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의 노동 환경을 기록한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고 우려하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한 바가 있어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는 각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업재해를 증명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올해 초 법원과 노동부가 이를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보고서를 공개하면 그 안에 담긴 영업비밀까지 공개된다며 반발합니다. 급기야 어제 정부가 반도체 전문위를 열고 국가 핵심 기술이 보고서에 있는지 심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있는 미국 텍사스에선 관련 화학물질의 상세한 정보가 일반 시민에게도 수년째 공개되고 있습니다. 2015년 피해자들이 이를 지적했을 때 삼성은 한국과 미국 공장 모두 거의 동일한 물질과 작업 방식을 사용한다며 자신들은 관련 법대로 정부에 정보를 공개했지만 법 체계 차이 탓에 공개 결과가 다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던 삼성이 정작 국내 법원의 작업 환경 공개 판결에 반발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란 게 피해자들의 지적입니다. 피해자 단체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영업기밀로 보호해야 되는가.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삼성이 그 나라 법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법원에서 노동부가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제서 막아서는 거는 또 어떤 법인지. 320여 명의 피해자, 118명의 사망자를 남기며 10여 년 넘게 이어진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논란이 과연 이번엔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엽니다. 정식 공판 기일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부터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해왔기 때문에 오늘 또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동안 보수 진영의 반 트럼프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를 받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이 공식 취임 이틀 만에 낙마했습니다. 현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펜스 부통령의 존 러너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만두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공습을 놓고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무가 완수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 대한 장기적 전략 부재 논란과 함께 실효성과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남자 전용 교도소에서 재소자 간의 폭력 사태가 일어나 7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폭동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비숍빌에 있는 리 교도소에서 재소자들끼리 흉기를 휘두르며 발생했습니다. 주경찰이 투입되면서 8시간 만에 수습됐고 교도관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 전망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천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11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상인은 스마트폰용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서비스 관련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기를 견인했지만 온기가 전체 업계로 퍼지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우리나라로 건너온 에티오피아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에티오피아 출신 A씨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자국의 집권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이달부터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존의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 전력요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용 전력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합니다. 김수진 리포터. 네, 오늘도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오전 7시 현재 파주 영상 1.7도, 춘천 3.7도, 서울도 6.9도까지 내려가면서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릴 정도인데요. 반면에 오늘 한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껑충 오를 것으로 보여서 오늘 어제보다 일교차가 더 크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원주, 대전과 광주, 대구의 한낮 기온이 모두 20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에는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으로는 오전까지 구름 많겠고 제주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고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권에서도 오늘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7일 CBS 아침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정영철, 강혜인, 김동빈, 기술 김준규, 진행의 임미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CBS